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오늘부로 해서 9월 종합주가 지수가 13일 연속 상승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예, 이거 뭐 박수를 쳐야 될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이죠. 자, 오늘 장 마감까지 기다렸다가 지금 증시 토크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3시 반에 종합주가 지수 2100포인트 넘어가는 거 확인하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제 13일 연속 증시가 상승했는데, 이 기록이 지난 4월에 한번 세워졌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사상 최장 기록은 아니고, 타이 기록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이번에 9월 달에 13일 연속 상승, 그리고 지난 4월 달에 13일 연속 상승, 요 두 시기를 비교해 보다 보면요, 무언가 공통점과 더불어서 차이점도 함께 볼 수 있는데, 이를 토대로 해서 향후 증시에 대한 청사진도 함께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생각해보면 올해 두 번이나 10일 연속 상승이라는 기록이 세워졌습니다. 그것도 13일 연속 상승이라는 최장 연속 상승 기록이 두 번이나 세워진 것이죠. 지난 4월 달에 세워졌고, 그리고 9월 24일, 이거 이제 미정이 아니고 확정이죠. 13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 해에 두 번이나 10일 연속 상승한 장세를 기록한 시기는 1999년. 요때 이후로는 거의 처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1999년은 정말 엄청나게 뜨거웠던 강세장이었던 것을 감안해 본다면은, 지금 2019년에 13일 연속 상승장은 약세장 속에서도 그래도 의미 있는 연속 상승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3일 가까이 시장이 상승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부담도 그 13일 동안 일단은 내려놓을 수 있는 기간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두 번의 올해 있었던 13일 연속 상승 기간, 4월과 9월, 이렇게 두 번의 시기를 보게 되면요, 어떻게 보면은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13일 연속 아주 급하지 않게 상승했다라는 공통점도 있지만, 수급 측면에서 보면요, 지난 4월에 13일 연속 상승일 때는 외국인이 주도한 연속 상승이었고, 이번 9월의 연속 상승은 연기금이 주도한 상승이었습니다. 자, 이 두 수급 주체에 의한 연속 상승은 좀 어떻게 보면 개인이 아니니까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좀 속성이 틀려요. 좀 이 부분은 우리 애청자님들도 기억을 해두시면은 향후 시장을 이해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외국인 같은 경우는 자, 매수 포지션 또는 매도 할 때 단순하게 매수하는 게 아니고요, 좀 시장을 끌어올리거나 또는 끌어내리면서 공격적으로 매매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난 4월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매매할 때 공격적으로 팍팍팍팍팍 치고 간 그러한 경향이 나타난 것도 이러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연기금의 매매 성격을 보게 되면요, 이 연기금은 공격적으로 매매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외국인은 자금을 집행한다 그러면 공격적으로 가자! 공격!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지만,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자산 배분 전략에 의해서 리밸런싱을 하는 그 스케줄에 의해서, 그 규칙에 의해서 주식을 더 사야 된다 하면은 그 비율만큼만 사는 거예요. 근데 살 때 또는 팔 때 어떻게 하느냐? 공격적으로 사고 파는 게 아니고, 산다 그러면 밑에 호가에 걸어놓고, 판다 그러면 위에 호가에 걸어놓고 하면서 조금 천천히 매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연기금이 매수했던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는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매매가 이어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지난 4월엔 외국인이 2조 4천억, 같은 기간에 연기금은
738억 원 매도를 했고, 그리고 2019년 9월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2360억 매도한 가운데 2조 원대 매수세를 이번에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보게 되면요, 특이한 게 있어요. 장중 내내 상승합니다. 연기금의 성격상 공격적으로 사는 게 아니고 그냥 걸어놨다가 안 사지네 그러면은 살짝 올려서 사고 뭐 이런 식이다 보니까 장중 내내 안 빠지면서 꾸물꾸물꾸물 하면서 상승하는 양봉이 반복되는 모습을 아마 우리 시청자님들도 종합주가지수에서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자, 어쨌거나 지금 분위기는 연기금이 이렇게 천천히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매수하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그렇다면 연기금이 계속 살 것인가? 이 부분은 아닙니다. 종합주가지수 기준 2200포인트 부근에 가게 되면요, 연기금의 절대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 17.3%가 얼추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2200포인트 부근에 가면은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뭔가 지금보다는 한 템포 쉬어가는 그러한 흐름이 나오게 될 텐데, 자, 저 시기 때 연기금은 어쨌거나 강하게 매수세를 보였던 게 아니에요. 4월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워낙 강하게 매수를 보였기 때문에 매수세가 끊기자마자 추세가 꺾이는 모습이 나왔지만, 자, 만약에 종합주가지수가 2200 부근에 갔는데 연기금의 매수세가 주춤해진다? 그럴 경우에는 뭐 4월 달에는 이렇게 휙 꺾였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2200 간 다음에 연기금이 보수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그냥 지지지지 하는 이러한 시나리오가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요 시기 때 연기금의 매매 바톤을 다른 수급 주체가 받는다면, 그 수급 주체가 만약에 공격적인 수급 주체라면은 요 위에선 한번 새로운 추세를 만들 수 있는 기대를 가져볼 수 있겠죠. 그래서 외국인과 연기금의 수급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중요한 건 연기금이 주도하는 시장이고 2200포인트까지는 지지 천천히 갈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4월 달에 13일 연속 상승과 9월 달에 13일 연속 기간 동안에 업종별로 차이점이 있어요. 무엇이냐? 4월 달에는 스몰캡하고 코스닥이 모두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화면상에 막대 도표를 보시면요, 파란색 선이 파란색 막대가 종합주가 지수인데 4월 달에 13일 연속 상승 때는 종합주가 지수가 5.7% 상승했습니다. 이 시기 때 코스닥 지수 6.3, 소형업종 지수 6.7% 상승하는 등 종합주가 지수에 비해서 1%포인트 가까이 우위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스몰캡과 코스닥의 랠리까지는 아니지만 뜨뜻한 장세가 나타났던 것이죠. 그리고 모두가 호호호한 분위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9월 달의 연속 상승 같은 경우에는요, 종합주가 지수가 거의 한 7% 가까이 상승할 때, 자, 코스닥 지수 4% 정도, 그리고 소형업종 지수는 4.6 내지 4.8% 상승했습니다. 현격하게 종합주가 지수와 차이가 나죠. 그러다 보니 지금 스몰캡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소외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실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이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자, 일단 연초 연말 스몰캡 효과가 이번 연속 상승하는 기간에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난 4월 같은 경우에는 소형업종하고 코스닥이 강세, 이번엔 약세가 나왔는데, 자, 보통 2010년대 들어서 어떤 세무적인 이슈가 있냐면 대주주 기준이 완화되었다라고 해야 될까요? 범위가 넓어지면서 연말만 되면 스몰캡과 코스닥에서 대주주를 회피하려고 하는 매도 물량이 나옵니다. 그 물량으로 인해서 연 후반에 가게 되면 스몰캡과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약세,
그런데 연이 딱 넘어가면, 연도가 딱 넘어가면 새해는 또다시 주식을 사다 보니 소형주와 스몰캡, 코스닥이 강세를 보이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특징이 거의 매년 반복되고 있는 요즘이다 보니까 그러한 특징이 이번에도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4월 연속 상승 끝자락 이후 9월 연속 상승 시작까지 정말 긴 하락장이었어요. 그 하락장에서 소형업종과 코스닥 시장이 종합주가 지수의 12, 13% 하락보다도 훨씬 큰 하락세를 보여주었음에도 이번에 연속 상승 기간에 뒤처졌다라는 것은, 자, 이 연말 연초 스몰캡 효과가 선반영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단 이야기는 제가 며칠 전에도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일단 대형주 중심의 종합주가 지수가 먼저 열기를 만들고 그 후에 스몰캡과 코스닥 시장에 열기가 퍼져가는 그런 시나리오를 우리가 그려볼 수 있겠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어요. 자, 이러한 지금 시장 상황, 13일 연속 상승이라는 아주 큰 의미 있는 13일 연속 상승, 의미 있는 기록이 세워졌습니다. 자, 지난 4월 달에는 이 13일 연속 상승 기록이 세워지고 하락으로 갔어요. 그러다 보니 이번에도 이렇게 13일 연속 상승이 나왔는데 또다시 꺾이는 게 아니냐, 그러한 우려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자, 그런데 자, 앞서 언급드렸을 때 지금의 수급 주체가 연기금, 그리고 스몰캡이라든가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 안 올랐다라는 점, 이러한 특징들, 차이점 생각해 본다면요, 지금 뭐 일시적인 조정이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좀 긴 시각에서 보면 연말 소형주 효과가 선반영되면서 조금 이제 오히려 연말에 소형주와 코스닥 시장의 온기가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종합주가 지수가 급하게 올라가 줄 가능성은 커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연기금의 매매 특성상 막 치고 올라가면서 매수하지 않아요. 그냥 천천히 뭐 물량 자기들 사야 될 거 못 사면 그냥 내비두고, 그리고 뭐 사야 되는데 올라갔다 그러면은 뭐 조금 이제 쫓아가면서 사고, 이게 느리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 보면 유독 지난 4월 달의 상승장에 비해서 양봉이 많아요. 자, 이렇게 천천히 상승하게 되면요, 스몰캡하고 코스닥 시장의 온기가 생각보다 넓게 퍼질 수가 있습니다. 요즘 보면 개별주에서 정말 이유 없이 그냥 퉁퉁 치고 가는 종목들이 쏙쏙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분위기, 생각보다 넓게 이제 많은 종목군에서 이제 쏙쏙 피어나리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13일 연속 주식시장 상승이라는 기록이 세워졌습니다. 자, 우리 애청자님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드리면서요, 항상 애청자님들께서 남겨주시는 좋아요 버튼, 그리고 구독, 그리고 주변에 공유해 주시는 그 마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시장 이 온기가 계속 이어지길 바라면서 내일도 웃음 짓는 소재로 증시 토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